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랭크남쇼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시사만평. 오늘은 전두환 전 대통령 서거에 즈음하여 재임 기간 동안의 업적을 알아보는 내용으로 전두환 대통령의 평가 역사에 맡기자, 이런 제목으로 준비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90세를 일기로 영면에 들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1931년 경상남도 합천에서 태어났습니다. 1955년 육군사관학교 11기로 졸업, 1970년 11월부터 1년간 백마부대 29연대장으로 월남전 참전 후 귀국, 제1공수특전단 단장을 거쳐서 국군 보안사령관에 재직 시 1979년 김재규에 의한 12.6 사태 이후 발생하게 되는 여러 사회적 혼란을 잠재우게 됩니다. 이후 1980년 9월 1일 제11대 대통령에 취임하게 됩니다. 취임 이후 재임 기간 동안 전두환 대통령은 물가 안정과 경제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은 지도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88 올림픽을 유치하고 86 아시안 게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는데, 특히 전두환 대통령이 유치하고 노태우 대통령이 성공적으로 개최한 88 올림픽은 이승만 대통령의 대한민국 건국 역사와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의 찬란한 조국 근대화 역사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고생들의 교복 자유화와 해외여행 자유화, 야간 통행금지 폐지 등을 통해서 국민들의 인권 신장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산업 분야에서는 해저 광케이블을 건설해서 IT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기도 했습니다. 컬러 TV 보급과 영화 산업 규제가 폐지되고 스포츠 문화가 활기를 띠게 되면서 억압받던 대중문화가 활발하게 발전하는 계기가 마련되게 됩니다. 국제 외교 분야에서는 유능한 관료들을 중용한 것뿐만이 아니라 전두환 대통령 자신도 정치 외교적 감각이 출중했던 인물로 평가할 만합니다. 일본의 히로히토로부터 금세기 일시적 양국 간에 있었던 불행한 과거는 매우 유감스러우며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과를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일본 근현대사의 산증인인 히로히토 천황에게 사과를 받아내는 것은 상징적으로 의미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 프로야구 KBO를 출범시켜서 국내 스포츠를 발전을 유도했으며, 특히 KBO 리그는 대한민국 제1의 스포츠 리그로 성장했습니다. 한국 프로야구 최초로 시구한 사람은 전두환 대통령이었습니다. 스포츠를 좋아했던 전두환 대통령은 태권도에도 관심이 많아서 태권도 진흥 정책을 세우고 태권도 민간 사절단 해외 파견, 국기원 개관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승인을 받아서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 태권도를 시범 종목으로 추가시키는 등 태권도를 세계화시키는 데 큰 기여를 했는데, 그의 열성과 노력은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때부터 태권도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됨으로써 그 결실을 맺게 됩니다. 경제에 대한 평가에서는 전두환 정권은 김재익 등의 경제 관료를 중용하여서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한편 한강의 기적을 거치며 급성장한 산업력과 자본력을 바탕으로 높은 경제 성장을 유지하게 됩니다. 정권 초기에는 오일 쇼크까지 겹치면서 물가 상승률이 28.7%로 치솟았고, 정권 출범 직후 21.4%에 달하던 물가 상승률은 1년 만에 7.2%로 줄어들게 해서 해방 이래 40여 년간 지속된 고공인플레이 시대를 끝마치는 동시에 무역 흑자 기조 유지에 발맞춰 외환 보유고를 확대해 나아가게 됩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국정운영 자체만으로 보았을 때 경제 제일주의라는 가장 중요한 정책을 일관성 있고 또 강력하게 밀고 나갔으며, 이 과정에서 신임하는 전문가에게 힘을 실어주는 동시에 반대 의견을 수용하며 경제적 성공을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근본적으로는 과거 새마을 운동부터 이어져 온 온 국민적 노력이 있었기에 이루어진 결과지만은, 그와 같은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했던 제5공화국의 견실한 경제정책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 경제 성장 과정에서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한 서강학파의 대부로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한강의 기적을 이끈 남도구 전 총리를 전두환 정권 초대 국무총리로 임명함으로써 일관성 있게 경제정책을 추진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두환 정권 시기에는 가계저축률이 역대 최대의 20%대로 올라갔고 내수와 수출 규모가 동시에 확대되는 성과를 올리게 됩니다. 객관적 지표로 봤을 때 전두환 대통령이 집권했던 50시대에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물가 안정을 이루어내는 한편 문화체육 발전으로 사회에 활력을 주게 됨으로써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건실한 교량 역할을 한 정부였다라는 평가를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끝으로 전두환 정부에서 북한이 수공에 대비해서 건설한 평화의 댐에 대해서 그 내용의 진실을 확인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최보식 기자가 평화의 댐 현장을 답사하고 쓴 칼럼에서 요약된 내용입니다. 1986년 10월 당시 50 정권은 북한이 서울의 3분의 1을 삽시간에 물바다로 만들 수 있는 최대의 저수 능력 200억 톤 규모의 금강산 댐을 건설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 댐을 터뜨리면 여의도 63빌딩 허리까지 물이 차고 국회의사당은 지붕만 보일 것이다. 수공이다. 대형 댐 건설을 위한 대대적인 선모금이 시작됐다. 총 모금액은 661억 원. 평화의 댐은 1년 만에 초스피드로 만들어졌다. 1999년 여름 700mm에서 800mm의 대폭우가 쏟아졌다. 화천댐은 넘치기 직전이었다. 그때 평화의 댐이 막아주지 않았다면 화천댐은 무너졌고 연쇄적으로 북한강 수계의 다른 댐들도 무너졌을 것이다. 서울 물바다가 현실이 될 뻔했다. 1996년 홍수 때도 그랬다. 평화의 댐은 꼭 필요한 것이었다. 하지만 전두환 정권이 워낙 욕을 많이 먹으니까 입을 다물었다. 2002년 초 공사를 재개한 금강산 댐에서 초당 206톤씩 흙탕물이 쏟아져 내렸다. 19일에 걸쳐서 3억 5천만 톤의 물폭탄이 터진 것이다. 선두에서 맡고 있었던 평화의 댐은 무너질 뻔했다. 방류 중단과 공동조사를 요구했으나 북한은 응하지 않았다. 햇볕 정책의 김대중 정부 시절이었다.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는 평화의 댐을 보강하고 더 높이기로 결정했다. 좌파 정권도 평화의 댐 존재 이유를 알았다. 다만 50의 산물이기 때문에 숨기고 싶었다. 댐을 더 높이는 역할은 정말 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수공이 될 수 있음을 알았기에 다른 선택은 없었다. 실제 댐 높이를 125m로 더 올린 것은 노무현 정부 때다. 국내 댐 중에서 가장 높은 소행강 댐을 추월했다. 50 때보다 더 높일 때의 사업비가 훨씬 많았다. 거대한 역사였으나 북쪽 눈치를 보면서 몰래 쌓았다. 정말 희극과도 같았다. 라고 지역 공무원들은 그 당시를 기억했다. 전두환 대통령은 처음 평화의 댐을 보고 나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한다. 내가 잘못 만든 댐은 아니구만. 광주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지만원 박사는 10권이 넘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좌파들은 특별법까지 만들어서 광주의 진실을 영구적으로 파묻으려 하고 있습니다. 멀지 않은 장래 광주의 진실이 밝혀지는 날이 오면은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평가도 달라질 것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유언이 공개됐습니다. 북녘 땅이 바라보이는 전방 어느 고지에 100골로라도 남아있으면서 기어이 통일의 그날을 맞고 싶다라는 내용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는 국민들에 의해서 정권 교체의 날을 채 못 보시고 별세하신 아쉬움과 애도의 마음을 담아서 삼가 고 전두환 대통령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프랭크 남쇼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시사만평,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기를 염원하는 저의 기도와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신청과
좋아요, 그리고 의견 참여 댓글은 저의 이러한 노력과 후속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